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저번 시간에 아나운서 되는 방법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기상캐스터 되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보려고 좋아요. 하거든요. KBS 7시 뉴스에서 같이 하고 있는 허유원 아나운서 다시 모셨습니다. 기상캐스터 네.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할 얘기 많겠다. 많지. 그럼 기상캐스터 채용 과정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볼게요. 네. 기상캐스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채용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채용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방송국에서 언제 어디서 채용이 날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채용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방송국이 있어도 기회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내가 KBS 합격했을 때 내가 2022년이었는데 그게 4년 만에 열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KBS 본사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막 잘 발생하진 않아가지고 오랜만에 채용이었어가지고 맞아. 불태웠지. 저는 대전에서 기상캐스터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KBS 대전에서 제가 1호 기상캐스터로 오, 대박. 되게 신기한 우연인 게 KBS에서 지역의 7시 뉴스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기상캐스터를 넣고 싶다. 7시 뉴스 기상캐스터로 데뷔를 해서 지금 7시 뉴스를 하고 있네. 신기하다. 네, 2년이 깊습니다. 기상캐스터는 보통 서류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 내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보통 그렇게 해서 서류에 합격하고 나면 이제 카메라 테스트와 면접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이력부터 설명을 하자면 먼저 KCTV 제주방송국이라는 곳에서 1년간 기상캐스터를 하고 3개월 동안 공백이 있다가 연합뉴스TV에서 1년 반 정도 하고 그 이후에 KBS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질문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규리 씨는 그런 영상 전형을 낼 때 스튜디오에서 찍었어요? 아니면은 야외에서 찍고 되게 다양하던데? 집에서 휴대폰으로 찍는 사람도 있고. 제일 처음 일했던 KCTV 제주 방송 갈 때는 서류 영상을 제가 그때 2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 공대에 있는 간이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부산에 있기도 했었고 그런 스튜디오가 없었어요. 화질도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흐리니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블러 처리된 것처럼 연합뉴스TV에서는 찍었어요. 그때는 서울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근데 그때 제가 원래 시험을 안 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멘탈이 안 좋아져가지고 버스에서 울면서 다니던 시절이어서 안 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진짜 서류가 단 한 군데도 진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다 해서 안 치려고 했는데 그때 과외를 받던 선생님이 그냥 일단 그래도 해봐라 해서 찍으려고 이제 하니까 뭐 헤어 메이크업 예약할 데도 없어서 그냥 제가 했거든요. 제가 하고 그냥 옷도 지하상가에서 사서 진짜? 근데 스튜디오는 그때는 했었어요.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스튜디오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 돈 너무 비싸요. 의상까지 하면 진짜 너무 들잖아요. 비싸. 그러니까 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학교에도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그냥 찍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드릴 건 저는 서류 통과는 잘 안 됐어요. 진짜요? 왜 그런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제가 KCTV 제주방송국 다니면서도 계속 목표가 뭐였냐면 서울에 취업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주도에 있으니까 무트로 가자. 난 육지로만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육지에 있는 모든 곳에 다 썼는데 다 안 됐어. 근데 그런 시기가 있어. 다 떨어지는 악마 악귀가 씌인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어. 그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방송국에 처음 경력이 없었을 때는 오히려 학원에서 찍은 영상도 막 합격이 되고 그래서 면접을 막 많이 보러 다녔어요. 일을 하고 나서부터 아무 데도 안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 있는 방송 영상을 냈는데 지금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근데 너무 신선함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경력이 없으니까 되게 눈도 반짝거리면서 약간 열의에 가득 찬 눈빛으로 뭐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뭔가 이런 풋풋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방송 영상을 내니까 뭐 좀 잘하려고 하는 척을 하지만 딱히 뭐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몇 개월 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 그래서 육지로 가는 대작전은 실패했어. 언제 그러면은? 그래서 KSTV 제주 방송국은 정규직이었어. 내가 퇴직금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1년을 딱 다니고 내가 서울에서 준비해본 적이 없으니까 서울에 가야겠다. 스터디하고 과외도 받고 그 막 쉐어하우스 이런 데 살았어. 진짜? 그래서 대단하다. 되게 막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거야. 근데 나는 일을 일단 그만뒀는데 공백기가 생기니까. 공백기도 생기고 내가 앞으로 방송을 또 할 수 있을까? 다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진짜 고생 많이 했네. 그래서 내가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달라야 한다. 남들과 달라야 한다. 연합뉴스TV 채용 영상을 낼 때는 옷도 일부러 아나운서 옷을 안 입었어. 뭐 입었어? 지하상가 같은 데 가서 부인에게 오프숄더를 진짜? 오프숄더를 입고 나는 다리가 기니까 좀 다리 장난 아니지. 다리가 귤인 다리 끝이 안 보여. 나도 다리가 되게 긴 편이거든. 근데 장난 아니지. 그래서 다리 라인이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치마와 오프숄더. 그냥 약간 도박?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확 눈에 띄긴 했겠다. 좀 나는 시원해 보이고 싶었던 거야. 상큼하고 시원하고. 나는 경력이 있는 느낌으로 보이려고 해서 안 됐던 것 같아서 그냥 어려 보이고 싶었어. 그때. 그렇게 좀 차별화 전략을 짜는 것도 우리가 아나운서 편에서도 전략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그리고 면접에 가서도 똑같이 그냥 그 옷을 입고 갔어. 근데 정말 가보니까 다 기상캐스터들이 많이 입는 옷들 있잖아. 나는 그냥 놀러 온 사람처럼. 근데 대신에 면접에서는 오프숄더가 아니라 그냥 조금 이렇게 여며가지고 나는 항상 어른스럽다, 성숙하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는데 나이에 맞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진짜 화사한 느낌으로, 신임의 느낌. 그래서 중요하지, 진짜. KBS 갈 때는 완전 정장. 그로 갔어. 우리 회사 그런 회사 아닌데. 근데 좋은 전략이었어. 왜냐면 KBS 기상캐스터는 2년의 경력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제가 입사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고 2년의 기상캐스터 경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경력도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 뽑겠다 이거를 딱 한 거네. 재난 주간 방송사고 물난리가 나고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도 좀 진지하게 갔다. 정장 같은 느낌으로 가서 좀 질문이나 이런 것도 나의 진정성을 많이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회사마다 좀 다르게 제주도에 갔었을 때는 제 이름이 귤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제주 감귤 약간 상큼한 도전을 많이 하셨네요. 네. 어떻게 해서든 튀려고. 기상캐스터는 진짜 딱 한 명만 뽑는 경우가 대다수고 2등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등 해야지. 무조건 1등. 1등을 하려면 뭐 아니면 도다. 어차피 안 될 거면 무리수를 더 봐야겠다. 기상캐스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한 명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경력도 있지만 뭔가 한 끗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나만의 어필 포인트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사실 방송 같은 경우는 최종 면접에 갈 정도면 누가 돼도 사실 웬만큼 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하지? 무조건 튀어야 된다. 쟤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캐릭터가 보인다. 너의 그 이미지와 너의 성향상 맞아요. 엄청 튀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막, 왜 저래? 이거 절대 아니었을 거야. 과외를 받을 때 좀 끼가 없는 것 같다. 좀 더 해봐. 너 더 해도 어차피 별로 티도 안 나. 우리 둘이 되게 우리 둘이 비슷한 애들 둘이 모여서 유튜브 해보겠다. 끌어낸 거거든요. 최대한 끌어내도 이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하진 않아요. 돈이 시려웠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서류가 진짜 안 되는 편이었는데 합격을 했던
방송국은 다 만장일치로 뽑혔어. 막 서류 안 된다고 전혀 막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좀 전략을 다시 세워보고 한 번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뭔가 사람마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떨어질 때는 진짜 왜 떨어지지 이유를 찾아보려 해도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데 또 운때가 들어오고 붙을 때는 붙고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랑 맞는 방송국이 또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러면 기상캐스터 학원을 다녀야 하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부산에서 아나운서 학원을 다녔고 기상캐스터 학원은 다니진 않았어요. 시험을 치러 갈 때도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나운서 학원에 다닐 때도 MC 원고를 다음 시간까지 외워서 와 이렇게 하면은 다 외워서 갔거든요. 기상캐스터 시험을 치러 갈 때도 무조건 외워야겠다. 방송사에 들어가면 그날 했던 원고들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보통 막 지금 여름이다 하면 폭염, 호우, 뭐 태풍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버전을 그냥 통으로 다 외웠어요. 대단하다, 진짜. 그러면 약간 패턴이 보여요. 중요한 주제 몇 가지 얘기하고 오늘 날씨, 아침, 낮, 주간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몇 개 외우고 그리고 난 좀 이렇게 해봐야지 미리 써놓기도 하면 거의 벗어나지 않아. 여러 가지 버전을 준비해 놓으면은 그냥 그 버전에 맞게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서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험을 다 외워서 했어요. 나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원고를 보면서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조건 외우고 제스처도 그냥 이렇게 짚어보고 난 이게 너무 어려웠는데. 나 몸치여가지고. 이게 몸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나 그래서 진짜 처음에 했던 거 로봇 같아. 뭔가 이러면서. 기상캐스터 학원을, 그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있잖아? 그걸 다녀야 되냐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기상캐스터 현직인 사람이 코칭을 해줄 수 있는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이제 아나운서 학원에서 그 과정 중에 아마 기상캐스터 수업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나 같은 몸치들은 이게 감이 잘 안 잡혀요. 왜냐면은 크로마키라는 그 초록색 벽에서 옆에 모니터를 보면서 저는 굳이 옆에 안 받고 그냥 앞에 보고 했어요. 앞에만 보고 있어. 옆에 그냥 앞에 보다가 옆에 살짝 이렇게 컷님? 이 정도? 나는 뭔가 그게 현직이 돼서도 힘들었거든. 그냥 그 자세나 이런 게 현직에 있으면서도 학원 다녔어, 사실. 정말? 근데 나는 학원은 계속 다녔어. 근데 저도 일을 하면서 계속 과외를 받았어요. 장점을 최대한 흡수하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 또 배워보고 나도 소규모만 좀 공략을 해서 다녔던 것 같아. 기상캐스터 학원에 다닐 이유가 없어서 안 다니긴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막 꼭 필요하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날씨 누리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상청이 참 되게 생각보다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모든 정보,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처음 준비하면은 그런 게 있는지 아예 내 생각엔 이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이 약간 진입장벽이 높은 게 도대체 어떻게 원고를 쓰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옆에 보고 하는 거지? 뭔가 크로마키라는 거 되게 생소하잖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좀 그랬거든. 근데 그런 거를 우리 규리주의보에서 제가 많이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알려드리면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맞아요. 그리고 미인대회를 나가야 하냐 이런 질문도 가끔 저한테 해주세요. 저는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나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미스코리아시잖아요. 미스코리아시잖아요.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다니던 학원에서 이게 제가 키가 크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셔서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 막 진짜 6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보다 한 8kg 정도 이제 빠져있어. 예쁘더라고. 그때 나 한번 찾아봤어. 아니, 김규리가 뭐 됐대. 그래서 김규리가 누군데? 이러고 찾아봤지. 진짜 미스코리아 딱 나오는 네이버에 치면 나오니까 와 예쁘네. 외모나 키도 보지만 면접이 있거든요. 거기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심사위원들과 대화를 해요. 그때 내가 뭘
어필하고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아, 이런 얘기를 할 때 반응이 좋구나. 경험으로서는 도움이 많이 됐구나. 그러니까 아, 좀 신선한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 또 큰 무대에 있다 보니까 그 무대에서 마인드 컨트롤해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거. 마지막에 좀 멘탈 관리를 못해서 아쉽긴 했는데 실패해보고 나서 이제 좀 깨달은 거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력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회가 끝나고 나서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서류 탈락도 너무 많이 하고, 미스 코리아가 되면 무조건 기상캐스터가 된다. 이건 절대 아니. 그리고 초반에는 막 미인대회 경력을 살려서 자기소개서를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페인이었어요.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냥 한 줄? 하나의 경험 정도였던 것 같긴 해요. 뭔가 면접관 입장에서도 미스 코리아니까 뽑아야 돼. 막 이거는 왜냐면 희소성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미스코리아보다 다른 결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가능하지 미스코리아라서 무조건 되진 않는다. 난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은데 미스 코리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는 아니다. 어리고 시간이 많으면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시험을 쳐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 할애를 생각보다 좀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채용에 집중하는 것도 왜냐면 한동안은 뭐 합숙도 가야 되고 하면은 지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시려워. 아, 나 시험 한번 최종에서 떨어져 본 적 있다. 기상캐스터 최종에서. 지상파 기상캐스터 시험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는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기상캐스터를 하면서 기상캐스터 되게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걸 너무 많이 알았고 직접 되게 원고 작성도 하고 CG도 그리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이잖아, 기상캐스터가. 그러면 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생기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 되게 강조하고 싶어서 의상도 진지한 쪽으로 갔는데 그 방송국이 원하던 사람은 상큼 발랄 그래서 무슨 아이돌 춤 같은 거를 추신 분이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기상캐스터 되는 법이 주제지만 사실 기상캐스터라는 직업도 너무 매력이 많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아. 되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재밌어. 야외에 나갈 때 넌 되게 짜릿하더라고. 이렇게 나가보면은 좀 상황이 달라요. 이렇게 느껴지는 습도, 온도, 뭔가 배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장감 살려서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직업인 것 같아. 그러면 기상캐스터 붙은 사람들이 좀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공통점은 되는 사람들은 상황 대처 능력은 있어야 돼. 그거를 돌발 상황. 어떤 식으로든 테스트를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그리고 면접에서도 좀 짓궂게 질문하는 경우 있었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특성상, 직업 특성상 무조건 생방송이어야 되고 대부분. 그리고 날씨가 시시각각 정말 변화하잖아. 근데 그거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도 가끔 아찔한 상황들이 있지. 너무 많아가지고 많지. 내가 맨날 보잖아. 앞에서 맨날 왜냐면 사실 기상캐스터가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인 게 저희가 인이어라는 거를 끼고 있거든요. 인이어로 PD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항상 규리 씨 1분 이러는데 이제 날씨로 넘어가서 딩딩딩딩딩 하고 있는데 귀에서 규리 씨 50초 해주세요 하면은 시작과 동시에 시간 조절을 자유자재로 해야 되고 그거 되게 방송한 사람 입장 덜컥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런 평온해. 저도 당황하거든요. 당황스러워. 근데 너 진짜 티 안 나? 사실 방송에서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시청자는 무슨 죄야. 그러니까 뻔뻔하게. 근데 사실 면접 때도 그냥 당황할 수는 있지만 뻔뻔한 척 그냥 밀고 나가면 강심장들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약간 멀티태스킹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이어로 이제 PD콜이 들으면서 외워서 말하면서 손짓하면서
시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능하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한번 몰입하고 있을 때 기분이 좋아. 진짜 천직이네. 기상캐스터 천직이네, 귤이가. 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1시 45분. 준비생 분들이 많은데 나도 부산에서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야. 너무 부족해. 특히 기상캐스터는 해봤던 사람도 많이 없고 사실 그 풀이 좁잖아 되게. 나도 지망생 때 그 유튜브에 되게 많이 쳐보고 선배님들이 막 그런 인터뷰 한 거 되게 많이 찾아보고 아마 기상캐스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뷰리 거 보면서 좀 도움 조금이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만약에 해주시고 너무 댓글이 많다, 궁금한 게 너무 넘쳐난다면 저희가 Q&A Q&A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